전설적인 사무라이 미야모토 무사시는 1634년에 새로운 여정을 떠났다. 그는 일본 동부의 산과 전장을 뒤로하고 일본 열도 남쪽에 자리한 큰 섬 큐슈의 따뜻하고 무성한 땅을 탐험하고자 길을 나섰다. 그의 명성은 이미 앞서 퍼져 있었다. 지역 곳곳의 다이묘와 사무라이들은 두 자루의 검을 자유자재로 휘두르는 무적의 전사이자 효호 니테니치류의 창시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었다. 어떤 이는 그를 존경했고 어떤 이는 두려워했으나 모두가 그의 탁월한 기량을 인정했다. 50대에 접어든 무사시는 더는 결투의 영광이나 궁정의 덧없는 인정을 갈망하지 않았다. 그는 평생 검과 진리 추구에 바쳐 쌓은 지혜를 전수할 곳을 희망했다. 운명은 그를 큐슈 북쪽 해안에 번영하고 문화적 활기가 넘치는 도시 고쿠라로 이끌었다. 이곳은 오가사와라 가문이 다스리고 있었다. 학식이 깊고 예술을 사랑한 통치자 오가사와라 다다잔의 공은 무사시의 명성과 그의 풍부한 전략 전투 경험에서 배울 기회를 놓치지 않고자 그를 초청했다. 무사시는 고쿠라에서 존경과 연계 속에 맞이되었다. 오가사와라 공은 성 근처에 편안한 거처를 제공했다. 고쿠라에서 무사시는 사색과 사상의 발전을 돕는 분위기를 마주했다. 그는 성의 선 정원에서 셀 수 없는 시간을 참선하며 보냈고 오가사와라 공과 고문들과 함께 철학과 전략을 논의했으며 서예와 회화에 몰두해 예술로 자신의 세계관을 표현했다. 고쿠라에서의 체류는 무사시 생애에서 평온하고도 생산적인 시기였다. 그는 연구를 심화하고 가르침을 다듬었으며 검술과 삶의 철학을 글로 정리하기 시작해 훗날 그를 불멸로 만들 걸작을 준비했다. 그러나 고쿠라의 평온은 1637년 겨울 갑작스레 깨졌다.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시마바라 반도에서 가난한 농민과 도쿠가와 막부에 탄압받던 그리스도교도가 주도한 밀란이 일어났다. 가혹한 통치와 과중한 조세, 종교적 불관용이 불씨가 되어 시마바라의 나는 빠르게 지역 안정을 위협하는 사태로 번졌다. 농기구와 훔친 검, 억눌린 분노로 무장한 수천 명의 반란군은 마을과 사원, 요새를 습격하며 억압자에게 복수를 다짐했다. 도쿠가와 막부에 충성을 바친 오가사와라 공은 지난 명령에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사무라이를 소집해 질서와 정부 권위를 회복하고자 시마바라로 진군할 채비를 마쳤다. 연로했지만 내적 평화를 추구하던 미야모토 무사시는 의무를 외면하지 않았다. 그는 혈전을 갈망하는 전사가 아니라 노련한 전술가이자 현명한 조언자로서 오가사와라 공의군에 합류했다. 예리한 통찰력과 병법에 대한 깊은 이해로 미야모토 무사시는 반란군의 형세, 강점과 약점, 전술과 의도를 면밀히 파악하였다. 그는 오가사와라 공에게 큰 희생을 초래할 정면 공격 대신 반란군이 응어한 하라성에 포위를 가하라고 조언하였다. 무사시는 작전 계획에도 참여하여 사무라이들에게 전투 전술, 지형 활용, 그리고 부대 규율과 단결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시마바라의 나는 몇 달간 이어진 참혹한 격돌로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무사시는 폭력에 몸을 던지기를 주저했으나 막상 전투가 벌어지자 용기와 뛰어난 기량을 발휘해 위험 어린 존재감과 지혜로 사무라이들을 고무하였다. 여러 기록에 따르면 한 농민 반군이 던진 돌에 맞아 무사시가 말에서 떨어진 일이 있었다고 한다. 부상을 입었으나 굴복하지 않은 그는 곧 일어나 싸움을 이어가며 강인한 의지와 회복력을 증명했다. 시마바라의 나는 결국 막부 군에 의해 진압되었지만 그 대가는 막대하였다. 이 경험은 무사시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전쟁이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해야 할 비극이라는 확신을 굳히게 했다. 그때부터 그는 내적 평화와 폭력을 넘어선 길을 더욱 간절히 추구했다. 무사시는 자신의 철학과 가르침을 글로 남겨 세계와 지혜를 나누고 미래 세대가 조화와 평안을 찾도록 영감을 주고자 했다. 1640년 56살이 된 무사시는 그의 명성을 존경하고 가르침에 관심을 보인 통치자 호소카와 다다토시 공이의 초청으로 쿠마모토로 거처를 옮겼다. 그러나 그의 명성은 여전히 젊은 사무라이들의 도전 욕구를 자극했다. 그 중에는 미묘한 동작과 기만적인 움직임, 상대의 마음을 제어하는 능력으로 유명한 검술 유파,
야규 신카게류의 달인 우지 야시로가 있었다. 자신감과 야망에 불타던 야시로는 세련된 기법과 불굴의 기백으로 무사시를 능가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전설적인 사무라이에게 결투를 신청하며 쿠마모토 교회의 소나무 숲에서 만나자고 약속했다. 이미 고령이고 오랫동안 실전에서 물러나 있었지만 무사시는 기꺼이 도전을 수락했다. 그는 젊은 사무라이를 통해 자신의 가르침을 시험하고 진정한 검술의 크기가 체력과 속도를 초월함을 증명할 기회로 여겼다. 약속한 날 두 사람은 소나무 숲에서 마주했다. 나무 사이로 스치는 바람이 긴장된 순간에 고요하고 장엄한 분위기를 더해주었다. 성급하고 오만한 야시로는 잇따라 빠르고 정확한 배기를 뿜어내며 거칠게 돌진했다. 죽음을 수없이 맞대했던 이의 침착함으로 미야모토 무사시는 우아하고 유려한 몸놀림으로 방어해 젊은 사무라이의 공격을 모두 무력화했다. 무사시는 야시로의 속도와 맹공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상대의 움직임을 세심히 관찰하며 예측하고 약점을 노렸다. 부주의한 순간 야시로가 경계를 비운 틈이 생기자 무사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한순간의 단호한 동작으로 젊은 사무라이를 무장 해제시키고 칼끝을 그의 목에 들이대었다. 패배와 치욕을 맛본 야시로는 무사시가 검술뿐 아니라 지혜와 정신적 통제에서도 자신보다 우위에 있음을 인정했다. 무사시는 연민 어린 눈빛으로 칼을 내린 뒤 공손히 고개 숙여 예를 표했다. 그는 더 이상 상대를 굴욕주고자 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가르침을 전수하고 존중 규율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사무라이 세대를 기르고자 했다. 우지 야시로와의 만남은 미야모토 무사시의 마지막 전투로 일본이 낳은 위대한 무인의 길을 마무리하는 데 걸맞은 결말이었다. 무사시는 사무라이의 진정한 힘이 젊음이나 속도에 있지 않고 세월로 쌓은 지혜와 정신수련, 그리고 검에 대한 깊은 통찰에 깃든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우지 야시로와의 결투는 무사시 삶에서 칼날의 분노가 울린 마지막 메아리였다. 그는 자신의 사무라이 여정이 끝나가고 있음을 자각하며 온전히 내적 평화를 찾고 가르침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다. 여생을 보낼 은신처를 찾아 그는 산속 동굴에 들어갔다. 그곳의 황야와 고독은 그에게 성찰과 사유를 권면했다. 세상의 소음에서 멀리 떨어져 무건의 바위 절경과 휘파람 같은 바람에 안긴 무사시는 걸작 지필에 착수했다. 그 유산은 검의 한계를 넘어 삶의 지침이 되었고 일본이 자랑하는 위대한 무인의 지혜를 증언하는 기록으로 남았다.